안녕하세요. 저희는 민변 미디어 언론위원회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다시 떠오르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예은 변호사입니다. 네, 요새 인터넷 실명제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다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한 매체가 두 군데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변호사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미디어오늘의 2019년 11월 1일자 기사를 보면 인터넷 악성 댓글의 대책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사람이 60%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26%였습니다. 그리고 이념별 성향으로 나누어 본다면 진보층은 찬성 69%, 반대 23%이고 중도층은 찬성 57%, 반대 19%, 보수층은 찬성 52%, 반대 34%로 모두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 주장이 반대 주장보다 높았습니다. 네. 또한 중앙일보의 2020년 1월 11일자 기사에서도 성인 남녀 3,16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했다고 합니다. 두 매체 모두 다 이념별 성향과 관계없이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좀 높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여론이 그 작년에 있었던 걸그룹 멤버들의 사망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한 여론이 많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조금 전 놀란 게 약간 그래도 이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이슈가 되니까 전 좀 진보층에서는 조금 더 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진보층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서 좀 놀라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일이 좀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인터넷 실명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다시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과거에도 분명히 이런 관련된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원래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법에 2007년에 이미 도입이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근거는 익명 표현의 자유, 그래서 표현의 자유 침해,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니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도 침해한다 이런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아예 인터넷 실명제가 없느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공직선거법상에는 제한적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 있는데요. 공선법상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경우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계속 하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헌법소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조금 변화된 추이가 있다면 그 반대하는 재판관 숫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헌재 결정을 보면은 반대하는 재판관이 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반대 의견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이제 옳지 않다 이런 취지의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2012년 8월경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존의 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었던 것인데 지금 거의 이제 한 7년 8년 후가 돼서 이제 다시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걸그룹 멤버 관련된 문제들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분명히 인터넷 실명제를 만약에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쪽이 있으면 그 뭔가 논거가 있을 건데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측의 가장 큰 문제는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앞서 언급했던 걸그룹 멤버들의 사망 사건도 그렇지만 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너무 쉽게 달고 그 와중에 악플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좀 더 크게 부과하자는 논거가 주된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이 반드시 여론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이고 또 요즘에는 개인 SNS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은 사실 게시판이나 댓글이 아니더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가 모이는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특정인들이 입을 수 있는 침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도입 찬성 쪽의 농가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위원회 한번 났다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네, 사실 저희 기본권 중에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특히 기본권 중에서도 민주주의에서 되게 근본이 되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저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특히 표현의 자유 안에는 익명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 실명으로 하지 않고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설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터넷 실명제는 누가 봐도 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좀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지금 최근에 문제되는 어떤 그런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관련 그런 행태들에 반해서도 그럼 과연 실명제를 도입하면 줄어드느냐 별로 그런 효과가 미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네. 2007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인터넷 실명제 전후로 비방과 욕설이 1, 2%, 게시글에서는 비방과 욕설이 1, 2%, 댓글에서는 4%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명제 도입하기 전과 네, 후가 네, 그렇게 감소한 감소하는 비율이 비율이 그거밖에 안 1에서 된다. 3% 정도?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럼 네. 우리가 과연 이거를 이 중대한 저희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할 만큼 이게 크게 얻어지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네.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뭐 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은 다른 게시 중단이나 형사처벌 등의 제재 수단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저희한테 가장 쉬운 거죠. 네. 명예훼손 네. 이렇게까지 더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뭐 유럽이나 미국 소위 선진국에서도 이런 인터넷 실명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는 거. 네. 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 네, 근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네, 높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저 네. 같은 경우는 이게 악플 때문인가 봐요.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게 네. 또 저는 약간 좀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 표면적인 어떤 악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어떤 뭐 여성에 대한 어떤 여성 혐오라든지 좀 사회적으로 그 여성 연예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이 문제인 거지. 이 단순히 악플을 이렇게 막 못하게 한다고 해서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네. 그분들이 겪었던 고통이 줄어들 것인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이게 쟁점이 아니라 이제 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막 올라간 이후에는 이런 부당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도입하지 않는 걸로 방안으로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이다. 네. 예. 이런 또 여론과는 달리 이제 어떤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공선법상의 네. 그 제한적인 인터넷 실명제도 사실은 조금 문제라는 지적도 되게 많거든요. 네. 저는 한편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에서 질문하는 항목이라는 거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쟁점,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기본권에 대한 쟁점은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뭔가 하기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 일이 일어난 이런 것들과 이제 사람들의 그거에 대한 분노가 맞물려서 뭔가 쟁점에 대한 확실한 뭔가 그런 해결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닐까라고 그럴 살짝 수도 의문은 있고요. 네. 제기는 그러니까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은 그렇죠. 상태에서 네. 이거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면 솔깃하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이게 지금 그런 연예인들의 어떤 불상사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저희가 예전에 이게 뭐 위헌 논의가 있을 때 논의가 됐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사실 좀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수 있다. 네. 잘못 도입했다가는 네. 사실은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자기가 그렇죠. 특히 소수자 입장에서는 좀 어떤 억압받지 않고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사실 익명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도입했다가 오히려 네, 이런 부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 뭐 좀 간략하게, 그렇게 깊게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